네,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박사님 좋은 자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이 발표 내용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그냥 공학자인데요. 이 사회보장 관련된 이슈를 처음 접하게 된 건 201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금 쪽 이런 쪽 업무를 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고 처음에 창립하는 논의가 있을 때 이게 빅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컨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을 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회보장정보원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걱정이 사실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기계학습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통계적인 기법이든 국민들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개인화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또 데이터가 턱없이 모자란 느낌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정보의 질이 무언가 나쁜 방향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많은데 진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방법론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신데 굉장히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 이런 사회과학 쪽에서는 기존의 통계적인 접근법, 전통적인 통계적인 접근법에 비해서 더 우수한 성능을 내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데이터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단초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실제로 체감할 정도로 서비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거에 연관을 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계시는 친한 지인께 삼성전자에서는 인공지능 어떻게 쓰세요?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상품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에 뭐 인공지능 비서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 삼성전자 내에서의 업무를 반복적인 업무를 삼성전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되게 단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 굉장히 잘하는 게 반복적인 업무가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 내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없애고 그러면 이 비싼 삼성전자 인력들이 평균 연봉이 막 1억 몇천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쪽으로 이걸 들고 오자면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 금융 쪽이죠. 이 비디오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은 마이데이터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뭐 3만 원 쿠폰을 준다 이런 거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사실 클릭을 잘 안 하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사회과학적인 문제 특성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갔을 것 같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상황이 조건이 똑같다고 모든 아동이 학대받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확신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 이
사회보장 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죠. 그래서 좀 시쳇말로 사회복지 요 직군이 제복을 입지 않은 공무원 중에 가장 빡세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는 일이고 이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잘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강도는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복적인 업무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이런 문서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분들의 업무를 조금 많이 경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조금은 더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융 쪽 마이데이터 사업을 좀 옆에서 조금 이제 좀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도 되게 많이 들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클릭을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이것 외에는 체감할 수 있는 개인화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 이제 사회보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그런 건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크게 보자면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